안녕하세요. 순맘대로입니다. 오늘은 AI 앱, 즉 제미나이, 챗 GPT, 리튼 등을 조금 더 똑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AI 앱과 대화하며 원하는 답변을 얻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결과물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핵심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신다면 AI와의 소통 능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AI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AI가 제공하는 답변의 질이 현저히 달라진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AI를 나만의 유능한 비서로 만드는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질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AI와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 앱은 마치 매우 똑똑하지만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어야만 AI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탐색하여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답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이 너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다면 AI는 가장 일반적이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부정확한 답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묻는 것은 그저 맑습니다 와 같은 일반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내일 서울 마포구의 오후 3시 날씨는 어때? 기온과 강수 확률도 알려줘 처럼 시간과 장소 그리고 원하는 정보의 종류를 특정해서 묻는다면 훨씬 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아주 효과적인 팁은 AI에게 특정 페르소나, 즉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저예산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3박 4일 유럽 배낭여행 계획을 세워주세요. 예산은 100만원 이하로 부탁해요. 라고 질문한다면 AI는 그 역할에 빙의하여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마치 실제 여행 전문가가 조언해주는 것처럼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의 상황과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AI를 활용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잡한 질문은 여러 단계로 나누고 원하는 답변 형태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AI에게 요구하거나 너무나 복잡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AI도 마치 정보의 홍수에 빠진 것처럼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복잡하고 심오한 내용은 여러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에펠탑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줘. 역사, 구조, 관람 팁, 주변 맛집까지 다 말이야. 라고 한 번에 묻기보다는 먼저 에펠탑의 역사에 대해 상세히 알려줘. 라고 묻고 그 답변을 받은 후에 그렇다면 에펠탑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에펠탑을 효율적으로 관람하기 위한 팁과 주변에 방문할 만한 맛집을 추천해 줄래? 와 같이 단계별로 질문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에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명해줘.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답변해줘.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AI가 답변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AI에게 원하는 답변의 분량이나 형식을 명확하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을 5문장으로 요약해줘. 주요 내용을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줘. 조목 형식으로 간략하게 답변해줘. 자유 형식으로 설명해줘. 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하는 형식과 분량을 사전에 알려주면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은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때 단순히 음식 주세요가 아니라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로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핵심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AI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복잡한 문구나 전문 용어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는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대화해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너무 복잡하거나 모호한 표현보다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질문하는 것이 AI가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쉽고 명확하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키워드는 AI가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중립 정책의 현재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줘 라고 질문할 때 탄소 중립 정책, 최신 동향, 미래 전망과 같은 핵심 키워드를 질문 안에 명확히 포함시키면 AI가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관련성 높은 정보를 검색하고 조합하여 정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키워드를 잘 활용하는 것은 AI에게 질문의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AI에게도 친절하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물론 AI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와 같은 정중하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왠지 모르게 AI가 더 성의 있고 좋은 답변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러한 친근한 인사와 정중한 태도를 취했을 때 AI가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은 AI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AI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 AI도 마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섬세하고 최선을 다하는 답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AI와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하고 AI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질문은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완벽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질문의 표현을 조금 바꾸거나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추가해서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이 답변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처럼 질문을 재구성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텍스트 외에 음성이나 이미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AI와 소통해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도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거예요. AI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와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확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답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정보나 특정 분야의 심층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AI가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AI의 답변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정보원과 비교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을 확인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페르소나 활용, 새로운 질문 유형 시도, 문제 해결, 시뮬레이션과 같은 추가 팁들도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을 한층 더 높여줄 거예요. AI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판단과 검증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5가지 핵심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인공지능 앱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이니 오늘 배운 방법들을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에 잘 적용해서 더욱 스마트하고 현명하게 AI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주세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의 AI 활용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딱 한 번만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무더위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